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권력 다툼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본격적인 갈등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중국 2인자이자 공정단 출신의 리커창 총리가 칼을 빼들고 시진핑 탄핵을 위한 준비에 나선 상황. 그 뒤를 이어 리커창 총리가 주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사면임을 준비하는 상하이방 출신의 시진핑은 내부와 외부의 공격에 갈수록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죠. 현재 중국 대륙을 강타하고 있는 권력 다툼의 향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민들의 안기로 시작된 바람은 아니지만 시진핑 일당 독재에 대한 반발과 분노는 상당히 쌓여있죠. 이 기회를 무력한 것으로 보인 리커창 총리가 잡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중국에서 불고 있는 리커창 신드롬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3년임을 앞두고 어떠한 권력 누수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시진핑의 바람과는 달리 리커창에게 사람이 모이고 있다는 보도였죠.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리커창이 가라앉고 있는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구제하기 위해 중국 내 압력을 가하며 시진핑이 저지른 잘못을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어 지금 총리 자리를 물러나려고 했던 리 총리가 다음 총리 인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 전임 총리가 인선에 영향을 끼친 일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하며 리 총리의 권력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시진핑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힘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은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의 강력한 맞수로 급부상한 것이죠. 잇따른 실책과 중국 권력의 상층부인 원로들의 뜻을 거스린 것 역시 권력 이탈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 권력을 쥐고 있는 원로들이 시진핑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의도적으로 리코치 인기에 힘을 싣고 있고 이에 리커창 역시 이에 호응하며 중국을 위해 봉사할 길이라면 그 어떠한 길도 서슴지 않겠다고 밝히며 권력 탈취를 위한 야심을 드러냈죠. 현재 하반기로 예정된 중국 최대 행사 공산당 당대회. 리커창과 반시진핑 연맹 세력들은 힘을 모아 시진핑을 탄핵 중국을 망친 주원인인 시진핑 세력을 축출하겠다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커창 총리는 중국 역대 총리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없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가 임기를 내려놓기로 한 시점에 갑자기 반시진핑 집결 세력의 중심점이 된 것인데요. 그의 갑작스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의 실책들이 있었지만 그를 결정적으로 움직인 것은 시진핑의 독단적인 상황이 정책 때문이죠. 이 봉쇄는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시진핑 정권의 강력한 시민 통제력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이번 통제로 인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한편 세계적으로도 상황이 물류가 통제되면서 세계 주요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가들까지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생산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상하이에 공장을 설립하며 아시아 기지 공략에 나선 테슬라와 애플도 뼈아픈 손해를 감수해야 했죠. 중국 시민들 역시 상하이와 베이징 공세에 당한 정보에 대해 무조건적인 애국심을 보였던 청년들까지도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 정책에 반발하며 봉쇄된 지역을 탈출하려 밤중에 몰래 밖을 나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상하이 주재 외국인 기자들도 통제로 인해 이석을 잃을 만큼 중국 내부와 외부 모두 사태에 질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불만을 무시하고 제로브로 나는 여전히 통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정부는 이를 관리하고 있다며 선전을 멈추지 않았죠. 가운데 3년임을 위해 그 어떠한 불만과 반대 움직임도 막으려는 시진핑의 행동을 고맙게 여기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성장률과 실업률, 물가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망가지는 것에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중국 내부의 움직임을 관할했던 리커창은
시진핑을 의식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참다 못해 적극적으로 시진핑을 저격하는 말을 하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리 총리는 고용안정업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각 부처는 고용안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 창업 지원 및 실업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경제 발전도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이제까지 시진핑이 주장한 내용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대놓고 반발하며 중국의 최고 존엄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로 코로나를 주장하며 코로나에 중국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시진핑을 상대로 리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코로나19를 언급 이로 인해 중국은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이 주장하던 내용을 완전히 뒤엎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근 중국이 아시안컵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벌어지는 주요 스포츠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리 총리의 의견이 강하게 들어간 것이라고 하죠. 베이징 올림픽은 시진핑 정부의 최대 치적 사업이었기에 함부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었으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정부가 컨트롤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이 총리는 무분별한 시진핑 규정을 멈추고 현실을 파악하자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이를 지켜보는 시진핑은 리커청을 향해 고운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건건 자신이 내세우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주시하게 되었죠. 하지만 중국 정치에 있어 중요한 계파인 공정단의 실질적인 수장인 리커창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는 없었죠. 리커석과 시진핑이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결정적으로 갈라선 계기는 바로 상하이 땅속인 리청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상하이 방역 실패에 책임을 진 리청 당서기는 당연히 질책을 받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저장 신진 일파인 그를 경질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되는 상황. 한때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기까지 한 그는 상하이 관리 책임 실패로 태풍의 핵이 되어버렸죠. 리커창 총리는 이 기회를 잡고 리청수기를 경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실패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고 시진핑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죠. 자칫 잘못하면 시진핑 주석의 책임론까지 번질 수 있고 상하이방 계파의 정치적 위치까지 흔들릴 수 있었기에 오히려 시진핑은 리커창을 압박하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고 하죠. 표면적으로는 리커창과 시진핑은 화합을 부르짖으며 하나의 공산당을 주장해왔지만 이미 갈등은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 시진핑의 최대 성과로 빈곤층 퇴치를 드는 가운데 리커창이 대놓고 시진핑의 최대 치적을 지속하며 빈곤층이 6억 명이라고 반발했죠. 북 관영 언론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며 리커청이 관료들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한인들에게 질책성 인사를 하고 있다는 누명을 씌우며 리커청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하지만 이에 리커창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 최근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중국인 익명 피해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불안한 음식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진핑과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탈레반 세력을 비롯해 분리독립 세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시진핑은 이들 세력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중국인들의 피해에 대해 원론적인 대응만 강조했죠. 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한 리커창에 대해 외부에서도 칭찬의 목소리가 나왔죠. 시진핑도 자신의 사면임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인프라 건설을 들면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대규모 비용 지출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세계가 전쟁과 자연 경쟁으로 인해 경색되었고 이미 코로나로 인해 지나치게 풀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입장. 중국이 만일 지금보다도 더 많은 위안화를 시장에 불 경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해 자칫 잘못하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장은 시진핑의 정책에 대해 이미 써먹은 정책이라고 말하며 빅테크 규제 완화와 민생 살피기에 나서며 상하이 주변의 시차를 나가 중국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망을 받으며 정치적 반격을 준비하는 리커창,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던지는 시진핑. 하반기에 개최될 공산당 당대회에서 과연 시진핑은 3년임에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이들을 괴롭혔던 중국이 내부적으로 무너지길 기대하며 한국이 분열하여 중국을 일부 병합해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